색다른 시선 김지윤입니다. 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요일 퇴근길 귀에 선 목소리가 들려서 당황하셨을 것 같습니다. TBS 라디오 맞으니까 채널 돌리지 마십시오. 이 시간 맡아 진행하던 김지윤 박사가 국제학술회의 참석하기 위해서 출국한 덕분에 단 하루만 진행을 맡은 그 역사학자 전우영입니다. 벌써 4426번님 응원 문자 보내주셨네요. 색다른 시선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 기다리고 있습니다. 50원의 유료 문자, 이 50원 얘기하기가 좀 쑥스럽긴 한데 샵 0951 TBS 앱 카카오톡 TBS 라디오로 여러분의 의견 보내실 수 있습니다. 네, 환갑을 바라보는 나의 평생 처음으로 라디오 방송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나이가 든다는 건 늘 하던 일을 하고 늘 생각하던 대로 생각하면서 익숙함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되는 것, 그래서 새로움에 오히려 불편함을 느끼게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낡았다와 늙었다는 사실 같은 뜻입니다. 생명체는 늙는다고 하고 무생물은 낚는다고 하죠. 저는 사람이 세월에 맞서는 가장 좋은 방법은 새로움을 자주 접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몸이 늙는 것을 피할 길은 없지만 생각이 낚는 것은 막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게는 이 색다른 경험이 아주 소중하고 또 감사합니다. 한 번도 안 가본 곳에 가보고 한 번도 안 해본 일을 해보고 평소 생각하던 것과 반대로 생각해보고 그렇게 하루하루 다르게 일신, 우일신 하는 것이 낡은 사람이 되지 않는 방법일 겁니다. 물론 새로움을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방법은 새로운 지식을 알려주는 책을 읽는 겁니다. 새로운 것을 접할 일이 거의 없었던 옛사람들은 책을 읽어서야 일신, 우일신 했죠. 이제 독서의 계절 가을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모두 일신, 우일신 하면서 늙지 않는 삶을 누리시길 바라면서 전에도 없고 앞으로도 없을 전무후무, 공전저루, 실수만발의 오늘 하루만 색다른 시선 전우용입니다. 지금 출발합니다. 갓 잡아 올린 싱싱한 뉴스를 깊이 있게 전해드리는 뉴스 강태공. 네, 원래 이 강태공은 낚싯줄을 들이우기만 하고 세월을 낚는 분이라서 굳이 노력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이제 일이었었는데 제목이 이제 어쨌든 간에 신선한 뉴스를 잡아 오셔야 되는 그런 일을 하고 계시죠. 네, 아주경제 김도영 기자님 이제 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소식 어떤 뉴스 잡아 오셨나요? 예. 요즘에 한참 이제 핫한 뉴스인데요. 이제 1980년대 화성 연쇄 살인 사건의 이제 유력한 용의자가 지목이 됐지 않습니까? 네네. 이제 1994년에 처제를 성폭행하고 살해한 뒤에 이제 부산 교도소에 무기수로 복무 중인 이춘재 라는 사람인데요. 이제 진범 이제 여부를 두고 논란이 조금 있었습니다. 오늘 아침에 이제 당시 수사 당국은 용의자의 혈액형을 이제 B형으로 특정을 했었는데 이 씨의 혈액형이 이제 O형인 것으로 좀 알려졌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잠시 논란이 있었는데 당시 수사 기법이 열악해서 이제 타인의 혈액형과 이제 그 혈액형을 좀 분리를 못했던 것 같고요. 일단은 용의자가 총 이제 9차례 범행을 저질렀는데 그 중에 이제 5차, 7차, 9차에서 확보한 DNA가 이 씨의 DNA랑 완벽하게 일치한다고 합니다. 그 유명한 살인의 추억, 예. 영화의 소재가 됐던 사건이고요. 제가 이제 그 시대에 살면서 정말 치를 털었던 사건인데, 근데 좀 DNA로 이제 그 공소시효 만료가 지난 다음에 범인이 특정이 되긴 했는데, 근데 당사자는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지금 오늘 2차례 이제 조사를 받았는데요. 이제 경기 남부지방경찰청 전담수사팀이 이제 어저께
형사와 프로파일러 7명을 이제 부산교도소로 보내서 이제 조사를 벌였고요. 1차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했던 A 씨가 2차 조사에서도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취지로 이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자세한 사안을 밝힐 수 없지만 가장 확실한 것이 용의자의 자백이므로 A 씨를 상대로 조사를 계속 이어갈 방침이라고 했습니다. 이 씨죠. 네. 예. 당시 화성에 거주했다는 사실도 밝혀졌다면서요. 예, 맞습니다. 그 오늘 조선일보 보도인데요. 네. 경기 화성 진안리에서 태어나서 자랐다고 합니다. 이제 그리고 또 사건이 발생한 1986년부터 91년까지도 이곳에서 살았고요. 이제 해당 지역을 좀 취재한 언론들을 좀 따르니까 주민들이 이춘재는 이곳 지리 굉장히 밝았다. 구석구석 모르는 것이 없었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어머니도 찾아간 것 같은데요. 네. 이게 꿈인지 생신지 모르겠다. 뭐 워낙 착했던 애라 용돈 달라는 말 한 번 하지 않았다. 이렇게 좀 수레를 했고 그 이후에 이제 뭐 교도소에 있는 아들 1년에 2번 면회 간다. 지금도 죽지 못해서 산다.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지금 이제 본인 입장에서는 범행을 자백한다고 해서 이게 이제 공소시효도 만료됐고 또 본인도 이제 무기징역 상태인 거잖아요. 예. 뭐 별로 이제 개인적 신상에는 차이가 없을 것 같은데. 예, 맞습니다. 예, 왜 부인하는지는 좀 잘 모르시죠. 이제 이제 뭐 좀 지나봐야 알겠지만은 네. 뭐 범죄를 일단 부인하고 보는 게 좀 습성이 아닌가 개인적인 생각이 좀 들고요. 네. 좀 추가적으로 이제 네. 계속해서 이 뉴스들이 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때를 좀 기다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그런데 이제 뭐 그 기사가 나왔을 때도 그런 얘기가 나왔지만 이제 자유한국당에서는 느닷없이 예. 이게 뭐 기적처럼 이 저 네. 사건의 진범이 밝혀졌다고 보도한 것 자체가 밝힌 것 자체가 예. 요즘 한창 문제가 되고 있는 조국 장관 관련 보도들 또는 의혹에 대해서 네. 물타기 하려는 거 아니냐 이런 식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하는데. 예, 다소 좀 황당한 그런 주장인 것 같은데요. 네. 그 오늘 오전에 이제 자유한국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채익 한국당 의원이 이제 경찰은 전국 대학 교수 3,396명이 이제 조국 장관에 대한 교체 촉구 시국 선언을 한 당일 네. 왜 화성 연쇄 살인 사건 유력 용의자를 공개했느냐 이게 우연인지 명확히 밝혀라. 그리고 또 교수들의 시국 선언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리려는 의도가 아닌지 합리적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좀 공개적으로 주장을 했고요. 네. 나경원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끝나고 나서 이제 기자들 만나가지고 네. 뭐 조국 이슈를 덮기 위한 물타기용으로 급조된 정책이나 발표가 이어지고 있다는 합리적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이게 물타기가 될 거라고 보십니까? 어떤가요? 아니 뭐 일단은 네. 조국 이슈를 끝까지 이제 끌고 가고 싶어하는 그 이제 한국당의 좀 뭐랄까요 소망이 반영된 거 전혀 아닌가? 별건인데다가 이제 그동안 정말 우리 사회를 공포에 뭐 한동안 몰아넣었던 사건의 진범이 밝혀졌다면 뭐 진범 여부도 따로 이제 좀 쫓아가 봐야 될 것 같은데. 예. 뭐 대학 교수들의 시국 선언 자체가 그렇게 파급력이 큰 뉴스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자, 다음 소식 뭔가요? 예, 오늘 조국 법무부 장관 관련된 이슈를 준비했는데요. 이제 오늘 취임 후 처음으로 이제 검사와의 대화 자리를 가졌습니다. 의정부 지방검찰청을 방문해갖고 일선 검사들 그리고 직원들과의 대화를 진행했습니다. 대화 자리는 비공개로 진행됐습니다. 이제 검사와의 대화 그러면은 과거 노무현 이제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취임했을 때 직후에 예. 그때 평검사와의 대화 네. 굉장히 인상 깊었는데 그 당시에는 이게 생중계로 저는 진행된 걸로 기억하거든요. 예, 맞습니다. 근데 이건 비공개네요. 네네. 그 아무래도 검사와의 대화라는 이름 자체가 조금 그 당 노무현 전 대통령을 떠올리게 하는 측면이 분명히 있고요. 근데 그 당시 전국에 생중계가 됐었는데 네. 조국 장관으로서는 아마 조금 부담이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런 걸 완전 대화 자리를 공개하는 것 자체가 검사들도 하고 싶은 말을 좀 못할 수가 있고 뭐 그런 측면을 좀 고려한 것 같고요. 그 현장에서 일하는 이제 일선 검사들한테 검찰 개혁과 애로사항 등을 주제로 가리지 않고 얘기를 듣고자 자리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의정부지검이 특수부가 없다고 합니다. 네. 네, 그래서 좀 의정부지검을 가장 먼저 간 게 아닌가. 이게 현재 특수부가 이제 조국 장관 예. 가족과 관련된 의혹 사건들 전담 수사를 하고 있으니까 예. 특수부 없는 곳에서 좀 얘기를 할 필요가 있겠다 생각을 했겠죠. 예, 그리고 또 검찰 개혁 자체가 네. 그 특수부를 많이 축소하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동감을 표했기 때문에 그런 네. 점도 좀 의도한 게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검사들과 검찰청 직원들 예. 좀 참여 반응은 어땠던가요? 반응은 아직 알려진 것은 없는데요. 네. 그 주로 40세 이하 평검사들하고 직원이 이렇게 참여했고요. 네. 네, 검사장급 간부들은 참석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제 그 뭐
직원들이 뭐 처음에는 이제 수사관들 한 20명하고 차를 마시면서 좀 1시간 정도 그 얘기를 들었고요. 네. 또 이제 그 강원랜드 수사 외압 의혹을 폭로했던 안미연 검사를 포함한 그 평검사들과 점심 식사를 이어갔다고 합니다. 한 2시간 정도? 네. 한 20명 정도 참석했다고 해요, 검사들은. 그리고 네. 의정부지검에는 58명이 검사가 있다고 합니다. 한 반 정도도 참석을 안 한 셈이네요. 아무래도 재판이라든가 수사가 많다 보니까 그런 게 좀 고려가 된 것 같습니다. 예. 근무 중인 상황이니까요. 예. 네, 그리고요. 이제 법무부는 이제 그 반응 아까 물어보셨는데 네, 이제 네. 뭐 검사들의 뭐 직접적인 반응은 나온 게 없고요. 법무부에서 끝난 다음에 이제 입장을 내놨는데 그 수사권 조정하고 그 형사부 업무 경감 그리고 인사제도 뭐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고 이렇게 알려졌습니다. 의정부 지검뿐만이 아니라 이제 다른 지검도 차례차례 방문할 예정입니다. 사실 조국 장관과 관련해서 제일 처음에 문제로 제기됐던 것이 고시 출신이 아니다. 검사나 판사 출신이 아니다라는 것이었고 그런 점에서 검찰 개혁 문제에 있어서 검찰 내부의 목소리를 반영하는데 좀 어렵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던 거잖아요. 네. 그런 거에 보면 뭐 이런 대화들을 만약에 이제 조국 장관이 계속 검찰 개혁을 이제 강력히 추진한다면 자주 해야 될 필요는 있을 것 같으네요. 그렇죠. 일선 검사들 특히 형사부 검사들의 어떤 고충을 듣는 것은 분명히 필요한 작업인 것 같고요. 잘 모른다고 하니까 잘 알 필요가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내부에서는 또 이에 대한 반대 목소리도 공개적으로 표출됐다고 하던데. 예, 그렇습니다. 이제 검찰 내부 통신망인 이프로스에 그 임무영 서울고검 검사가 글을 올렸는데요. 그 임 검사 같은 경우에는 그 조 장관하고 서울대 법대 82학번 동기입니다. 그 왜 그걸 하필 지금 하느냐. 또 그리고 검사와의 대화라는 명칭을 문제를 좀 삼았습니다. 그 16년이 지나 생각해 보면은 결과와 별개로 생방송으로 이루어졌던 그 토론의 경기장만큼은 공정을 했는데 이거는 비공개로 뭐 진행이 되고 이게 과연 검사와의 대화라는 이름으로 불릴 자격이 있느냐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장관의 정책들은 자신을 겨냥한 칼날을 무디게 만들려는 의도가 깔린 것이란 일반적인 의심까지 더해보면은 오늘의 저 퍼포먼스가 무엇을 추구하고자 하는지 심히 의구스럽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리고 좀 더 센 말도 했는데요. 검찰 개혁은 필요하고 아마도 어딘가에 적임자가 있을 것이다.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조국 장관은 적임자가 아니다. 그리고 오늘 그 유승준이 국민들을 상대로 군대 가려고 독려하는 모습과 같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법무부는 이에 대해서 또 답변을 했는데요. 이제 질의응답 같은 게 사전 준비된 게 없고 사전 각본도 없다. 그리고 뭐 언론에 비공개한 것은 진솔하고 자유로운 대화와 권위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검사가 장관 또는 이제 대통령에게 공개적으로 이제 반발하고 이게 노무현 전 대통령 당시 검사와의 대화를 보고 나서 처음인 것 같아요. 그 전에 한 지난 10여 년간 검사가 정권에 대해서 이렇게 공개적으로 반발 또는 비판 이런 목소리를 낸 적이 없었던 것 같은데 뭐 특수한 상황이라 뭐 그렇다고 좀 이해하고 넘어가야 되겠죠. 예, 마지막 소식 어떤 거 준비하셨나요? 예, 좀 전에 가수 유승준 씨 얘기 잠깐 나왔는데 똑같이 나왔죠. 예, 또 유승준 씨 얘기입니다. 그 유승준 씨 파기환송심 관련 소식을 준비를 했는데요. 그 이제 2002년에 그 이제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가지고 병역 기피 논란으로 이제 입국이 금지됐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다가 이제 2015년에 그 입국하기 위해서 재외 동포 비자 이제 F4라고 하는 비자를 요청했다가 이게 LA 총영사관에서 이거를 안 해줬습니다. 그래갖고 이제 유승준 씨가 이거를 이제 우리나라 법원에 청구를 했고 부당하다고. 그래서 1, 2심 재판부는 국군 장병의 사기 저하, 병역 기피 풍조 만연 우려 등을 이유로 이제 입국을 허락할 수 없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근데 대법원에서 이제 그 원심을 파기하고 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는 판결을 내렸고요. 그 대법원 경우에는 이제 영사관이 주어진 재량권을 전혀 행사하지 않고 이제 오로지 13년 7개월 전에 입국 금지 결정이 있었다는 그 이유만으로 비자 발급을 거부 처분한 게 위법하다. 그리고 비자 발급 거부를 문서로 통보하지 않고 뭐 전화로 한 것도 행정 절차 위반이다. 이렇게 당시에 판시를 했었습니다. 그래갖고 그 재판이 오늘 열렸습니다.
사실 뭐 저 문자 해고 통지 이런 거 워낙 익숙하다 보니까 그런 이제 행위가 있었을 수도 있겠다 싶은데 파기환송심을 어떤 주장들이 오갔습니까? 이제 유씨 측 같은 경우는 재량권을 행사하지 않았다. 이제 그 LA 그 대법관에서 판시한 거 그 부분을 좀 파고 들었는데요. 네. 그 뭐 유씨 측은 이제 그 가족의 이민으로 영주권을 가진 상태에서 시민권 취득 절차를 진행해서 얻은 것, 그러니까 병역 기피가 그렇죠. 아니다라는 예. 주장을 펼친 것이고요. 네. 또 그 병역 기피를 목적으로 하는 외국 국적 취득 사례가 매년 발생하는데 네. 그 뭐 유 씨한테만 이렇게 과도하게 좀 과도하다라고 네. 판단할 수 있겠죠. 그 헌법상 평등의 원칙 예. 위배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근데 LA 총영사관 측은 그 왜 F4 비자를 신청을 했느냐. 그 과거 장인이 이제 사망했을 때 한 2박 3일 들어온 적도 있고 관광 비자 신청하면은 분명히 한국에 들어올 수 있는데 왜 F4 비자를 신청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했고요. 네. 그리고 자신들의 재량권이 없다고도 주장을 했습니다. 판단할 만한. 사실 좀 유승준 씨 입장에서는 다른 재외 동포들에 비해서 과도한 이제 네. 제약을 받고 있다고 생각할 만한 소지가 충분하긴 하죠. 예. 예, 그래서 뭐 지금 재판부 쪽에서는 어떻게 물어봤나요? 그래서 재판부에서 신청할 수 있는 네. 비자가 그것뿐이냐고 이렇게 물어봤는데요. 네. 유 씨 측은 이제 이거는 논점이 아니다라는 차원으로 방어를 했고요. 네. 네, 그리고 나와서 이제 재판을 마치고 나와서 네. 그 영리 목적이다, 세금을 줄이려는 것이다 등 근거 없는 이야기가 많았다. 네. 하고픈 말은 전달되지 않고 나쁜 말만 떠도니 대중의 시선이 더 악화되는 측면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뭐 이제 변론 종료된 거고요. 예, 오늘 최종 판결은 언제쯤 납니까? 예, 오는 11월 15일에 선고를 할 예정입니다. 뭐 좀 그 이 부분에 대해서 예. 시민 사회 또는 뭐 네티즌들의 반응 같은 건 어떤 건가요? 제가 살피지 못하고 왔는데요. 네. 이게 워낙 유승준 씨에 대해서는 좀 일종의 한국 사회 내에서 트라우마처럼 좀 되고 있고 이게 유승준 씨 개인에게는 좀 과도하게 침해된다고 느낄 만한 부분들 분명히 좀 있긴 있는 것이고. 예, 그렇습니다. 근데 뭐 F4 비자로 와가지고 여기서 다시 가수 활동할 수 있거나 뭐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금까지 뉴스 강태공 김도현 기자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색다른 시선 오늘만 전우영입니다. 보이는 라디오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TBS FM 검색하시고 들어오시면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네, 2부 순서입니다. 오늘도 단독 속보도 좀 있었던 것 같은데 단독이라는 타이틀로 조국 법무장관에 대한 여러 의혹을 전달하는 언론의 보도가 쏟아졌습니다. 제가 처음 진행하는데 굉장히 많이 한 것 같아요. 2달 넘게 언론은 이제 조국 법무부 장관에 대한 보도를 쏟아내고 있는데요. 이제 며칠 전 민주언론 시민연합에서 이를 분석해 보고서를 내놨습니다. 개각이 발표된 지난 8월 9일부터 최근까지 언론 보도 영상은 어떻게 나타났을까? 우리는 언론의 이러한 보도를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 네, 자세한 얘기 제 옆자리에 계신 워낙 잘들 아시죠? 민주언론 시민연합 김원경 사무처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예. 영광입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매서 영광이죠. 조사 기간이 이제 그 법무장관 임명 전인 네. 장관 후보 시절이었죠. 네, 조국 네. 장관 후보 시절이었는데 당시 조국 후보자와 관련된 언론 보도가 총 몇 건쯤 됐던가요? 근데 제가 오늘은 그 예. 조사 기간만 얘기한 게 아니고요. 네. 그냥 전체를 한번 따져봤어요. 예. 왜냐하면 요즘 언론 보도량이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굉장히 말이 많아요. 근데 정확한 내용이 도대체 뭘까 궁금해서 8월 9일 그러니까 예. 개각이 발표된 8월 9일부터 기자간담회가 있던 9월 2일까지 네. 조국 관련 기사를 뉴스 빅데이터를 분석하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네. 빅카인즈라고. 네. 여기서 살펴보니까 8,367건이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또 그 이후 보도는 얼마나 있었을까? 9월 3일부터 9월 8일까지 네. 조국 후보자로 검색을 해보니까 7,106건이 있었고요. 네. 또 9월 9일부터 9월 20일까지 조국 장관으로 검색하니까 네. 9,231건이에요. 네. 근데 이 빅카인즈가 굉장히 정확한 데이터인데 이걸로만 봐도 벌써 24,704건이라는 어마어마한 보도량이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SNS나 아니면 뉴스 댓글에서는 100만 건이 넘었다 네, 네. 이런 얘기 나오고 있는데 이건 이제 네. 조국 후보와 관련된 유튜브라든가 온갖 콘텐츠를 다 그렇죠. 포함한 것이고 네네. 기사로는 지금 이제 2만여 건, 24,000건 최소한. 건. 네. 실제로 지금 뭐 검찰에서 혐의를 걸고 조사하고 있는 것은 이제 네. 그게 사모펀드 문제하고 네. 표창장 위조건 정도인데 네.
보도 건수가 너무 많다 보니까 심지어 뭐 저 국회의원들조차도 네. 의혹이 너무 많다로 보도 건수가 많은 것과 의혹의 건수가 많은 것으로 이제 그렇죠. 착각하게 만드는 착시 현상이 네네. 벌어지고 있잖아요. 네. 이거 어떻게 이제 이런 착시 현상까지 만들 정도로 이 보도가 쏟아진 이유가 뭐라고 봐야 될까요? 일단은 뭐 이유야 조국 네. 후보자가 워낙 관심의 중심에 있는 분이고 네. 또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제 사법개혁을 요구하는 그 대표 주자로서 조국 장관이 굉장히 필요한 사람이다라고 보는 것과 반대에서는 그것을 불편하게 여기는 분들도 저는 있었을 것이라고 보고요. 그런데 어찌됐든 보도의 중요한 거는 보도가 그렇게 많았는데 네. 과연 그 많은 기사가 우리 사회에 필요했던가 되돌아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보도가 보도를 낳고 아니면 네. 나중 보도가 과거 이전 보도를 이제 뒤집어 버리는 내용들이 나오는데 네. 그런 거에 대해서도 좀 그럼에도 점검도 안 불구하고 해주고. 정정 보도도 나오지 않고 그러니까요. 있고요. 그리고 하나가 해명되면 네. 그거는 무시하고 또 다른 의혹이 계속 나오고 있는 이런 식의 보도였고 그래서 저희가 보기에는 이 조국 법무부 장관 관련된 보도는 진짜 앞으로 언론계에서 연구 대상이다. 이번 일은 그런 연구 생각이 듭니다. 대상이기도 하고 네. 제가 볼 때는 정말 언론 개혁의 이른바 좀 필요성 또는 네. 어떤 방향으로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좀 대중적 공감대를 건드린 그런 측면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좀 근데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기도 이게요. 하고요. 이제 지금 저는 언론 시민단체이고 네. 저에게는 그런 의견 주시는 시민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기자분들한테 여쭤보잖아요. 그럼 기자분들은 이상하다. 왜 우리가 정상적인 보도를 하고 있는데 그런 질문, 그런 의혹을 갖느냐라고 얘기하시거든요. 그래서 네. 이 간극이 너무 큰 것을 깨닫게 된 세월호 때는 최소한 간극이 없었어요. 네. 다 같이 반성하는 분위기였는데 지금은 시민의 목소리, 많은 시민의 목소리와 기자 당사자들의 목소리가 너무 간극이 커서 이걸 좁혀나가는 작업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걸 느끼게 한 그런 사례였습니다. 열심히 쓰고들 계세요, 기자분들은요. 네, 네. 열심히 쓰고들 계시는데 도대체 왜 필요한지 모르겠다. 너무 반복되는 기사이거나 네. 누가 봐도 좀 허술한 기사이거나 사실 확인이 이런 것들이 너무 쏟아진다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렇죠. 게다가 뭐 단독 예를 들어서 뭐 저희가 제일 충격적이었던 많은 시청자들 충격적이라고 느꼈던 것 자체가 네. 뭐 조국 후보자 자동차 자기 아파트 주차장에 서 있어. 네, 네. 이런 게 단독 달고 이제 네, 네. 나왔잖아요. 네. 단독 달고 나온 그런 기사들 네. 그것도 따로 한번 좀 분석해 보셨는지요? 네, 저희가 너무 많으니까 전체를 다 모니터하다가는 이 뭐 몇 달 지나야 결과물이 나올 것 같아서 네. 이게 좀 지금 여러 가지 포인트를 맞춰서 보고서를 내고 있는데 네. 이번에 낸 거는 말씀하신 단독이라고 달아놓은 것들만 네. 모아서 모니터를 해봤어요. 네. 지난달 1일부터 조국 장관이 임명된 9일까지 7개 종합일간지와 7개 방송사, 그러니까 지상파, 종편, YTN의 전체 뉴스를 모니터를 했거든요. 네. 근데 14개 매체잖아요. 그런데 그중에서 단독을 단 것이 290여 건이 있었습니다. 개수로만 따지면 하루에 10건씩 조국 장관 관련된 단독 보도가 있었다는 건지. 잠깐만요.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네. 한 군데서 단독하면 다른 데서 받아 보도하기도 합니까? 그러니까 같이 단독이라고 써 있는데 왜 단독인지를 우리가 한참 난독증처럼 정말 이렇게 열심히 살펴봐야 단 한마디 때문에 네. 이게 단독이었구나라고 네. 생각할 정도로 이름은 단독인데 왜 단독인지 모르는 보도들이 굉장히 네.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단독이 그렇게 많았으면 뭔가 대단한 거를 터뜨렸어야 되는데 네. 정말 사소한 문제들이었어요. 그 내용들이. 그리고 주제만 봤을 때도요. 대부분의 내용들이 자녀 의혹과 관련된 단독 네. 보도였습니다. 물론 자녀의 의혹도 도덕성 검증의 중요한 뭐 요소라고도 말할 수 있겠지만은 그래도 인물을 검증을 할 때는요. 자녀만 할 문제는 아니거든요. 네. 그런데 오로지 자녀 의혹에 너무나 많은 그 단독 보도들이 할애됐어요. 저희가 보니까 이 150건 정도, 그러니까 전체가 290건이라고 했잖아요. 그중에 150건이 조국 자녀 의혹으로 채워져 있었고요. 그리고 다른 거, 예를 들면 사모펀드도 지금 굉장히 많이 예. 많잖아요. 사모펀드 관련해서는 63건밖에 되지 않았어요. 아, 그리고 운동학원은 21건. 네. 그러니까 자녀와 관련된 사생활 캐기. 그렇죠. 뭐 이런 것이 대부분 그러니까 단독 뭐 보도였다. 단독으로 보도하기 위해서 뉴스 가치가 없는 것들을 찾아다녔다. 그렇죠. 이렇게까지 얘기할 수 있는 거 맞아요. 아니겠습니까? 네네. 예. 그럼 뭐 주차장에 차 서 있다가 이제 단독이 되는 그런 이제 보도 행태였었으니까. 네네. 예. 그러니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뉴스 단독 보도를 하기 위해서 뉴스 가치 대중이 인정하기 어려운 뉴스 가치들을 찾아서 보도를 하는 행태가 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것 같은데.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실제로 이 장관으로서의 도덕성이 문제가 아니라 장관 자녀들 문제를 이제 많이 따지게 됐는데 방송사 보도 경우는 어땠나요? 일반 방송사. 방송사 보도나 뭐 신문사 보도나 대부분 다 비슷한데요. 네. 일단은 그 장관 방송사별로 보면 채널 A가 214건으로 이 법무부 장관 후보 관련된 보도량이 되게 많았는데 대부분의 보도 이제 MBC만 그나마 86건으로 정제된 보도량을 보였어요. 이건 단독은 아니고 그냥 보도량을 봤을 때. 네. 그런데 7개 방송사 모두 조국 관련된 법무부 장관 후보자 관련 보도가 톱보도였던 날이 10일 이상이나 되고 굉장히 집중적으로 뭐 우리 이거는 모니터 안 해도 다 알 수 있을 만한 그런 내용인데 여기 방송 보도의 경우에는요. 조국 후보자 가족에 대한 의혹 보도가 903건으로 전체 보도의 97.8%. 그러니까 전체 조국 관련된 보도의 대부분이 가족에 대한 그 보도였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가 계속 이런 것 좀 해줘라고 생각하는 거는 장관 후보자가 그 직무를 수행하는 데 적합한 인물인지를 알아보기 위한 능력과 전문성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는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비전이나 정책을 내놨는데 그게 부적절하거나 이런 내용들을 그러니까 그런 것을 좀 보도해 줬으면 좋겠는데 이런 내용들은 거의 찾아볼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제가 아주 좁혀서 보면은요, 이 많은 기간 그 보도 중에서 그러니까 923건 중에서 26건이 그나마 전문성을 검증하는 그런 보도였어요. 그러니까 아주 극소수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뭐 서울대 그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서 계속 논문을 통해서 이제 발언들을 해왔고, 근데 이제 그것이 일반 시민들에게 알려질 만한 통로가 좀 없었던 거잖아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청문회 과정에서도 워낙 이제 가족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를 집중적으로 이야기하다 보니까 정책 문제에 대해서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별로 없고, 근데 언론이라도 좀 해줬어야 되는데 이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언론이 정책 검증을 좀 회피했다. 이렇게 좀 거의 안 했는데요. 그거 자체가 사실은 되게 편파적이다라고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정책이라는 것이 짚어볼 게 없었던 것도 아니에요. 굉장히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짚어볼 내용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리고 본인이 정책을 발표하는 그 어떤 기자회견 비슷한 것도 하나 했거든요. 브리핑을. 근데 요것도 이제 제대로 보도를 하지 않아가지고 전체적으로 보면은 정책이나 그러니까 인물이 아닌 그 전문성을 검증하지 않은 것 자체가 조국 후보자에 대한 인물 검증에서는 굉장히 편파성을 드러낸 것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이게 거의 1대 100 정도로 벌어진다. 이게 저희가 수치를 봤을 때 그렇게 보여요. 그러니까 도덕성 논란이 거의 100이고 정책 검증은 1로 이렇게 보도하는 것이 과연 우리가 앞으로 계속 이 어떤 공직자의 인사 검증에서 필요한 행태인가 이걸 좀 짚어봐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 사람 잡기가 돼버렸지 정책 쫓기는 안 되고 있다. 지금 이제 언론 보도의 행태가 이번 사태를 통해서 좀 잘 드러났다고 생각이 되는데 뭐 시간이 별로 없어서 좀 더 말씀 듣고 싶은데 오늘 김원경 사무처장님 순서는 이걸로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민주언론 시민연합의 김원경 사무처장님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 색다른 시선 김지윤입니다에서는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환영합니다. 50원의 유료 문자 샵에 0951번 무료로 참여할 수 있는 TBS 앱과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TBS 라디오로도 보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색다른 시선을 기다립니다. 다양한 의견 보내주세요. 일면에 없어도 꼭 알아야 할 뉴스 구석구석 찾아서 전해드립니다. 테두리 뉴스. 네, 일면에 없지만 그래도 중요한 뉴스. 예전 테두리 그러면 차 기자님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예전에는 화장실에서 화장지 안 쓰고 신문지 썼거든요. 그때 눈에 가는 것이 이제 테두리 뉴스인데 차윤주 기자와 테두리 뉴스 발음도 잘 안 되네요.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첫 번째 테두리 뉴스 어떤 거 가져오셨나요? 네, 테두리긴 하지만 그래도 중요한 소식들이 많이 있습니다. 최근에 이 밤의 전쟁이라고 국내 최대의 성매매 알선 사이트 운영자가 경찰에 붙잡혔다는 소식 전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것과 관련해서 보이스피싱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받았다고 합니다. 네. 우선 전화가 오면요. 네. 이름을 부르면서 누구누구 씨 맞죠? 네. 이렇게 물어본 다음에 밤의 전쟁에 몇 월 며칠 접속하셨죠? 이렇게 확인을 한다고 합니다. 네. 근데 이때 머뭇거리면서 네? 아니면 뭐 왜요? 이렇게 물어본 순간 게임이 끝난 거라고 해요. 그러니까 접속한 그러니까 이게 네. 접속한 사람이면 머뭇거리겠죠. 그죠? 네. 근데 접속하지 않은 사람도 이렇게 머뭇거리면 이렇게 걸려드는 거. 아니 이 사람들이 전화번호 어떻게 알고서 전화를 하는 겁니까? 네, 이게요. 네. 해킹을 통해서 실제로 이 데이터베이스 그 정보를 빼내서 네. 전화를 하는 거라고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이렇게 머뭇거릴 수밖에 없고 네. 이 사실을 인정하는 순간 네. 이 보이스피싱 일당들이 돈을 요구한다고 해요. 네. 그러니까 당장 500만 원을 보내지 않으면 이 기록들을 가족이나 지인에게 알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네. 이게 뭐 말씀드린 대로 해킹을 통해서 이제 실제 기록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네. 대부분 이 그런 걸 알려지는 게 이제 두려워서 네. 돈을 보낸다고 해요. 근데 500만 원이에요? 네, 최근에 붙잡힌 보이스피싱 일당들은 500만 원을 요구했었다고 합니다. 네. 근데 이게 일종의 좀 진화한 보이스피싱인데요. 네. 네. 이게 우리가 익히 아는 보이스피싱은 사기에 해당합니다. 네. 네, 실제로 없는 사건을 꾸며서 그렇죠. 이제 돈을 보내라고 하는데 네. 이것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대방이 속아 넘어가는 게 아니라 진짜 있던 사실이 공개되는 게 두려워서, 그러니까 일종의 협박에 위협이니까. 네네, 위협을 느껴서 네. 이제 돈을 뜯어내는 건데요. 이런 그 보이스피싱을 공갈형 보이스피싱이라고 부른다고 하고요. 네. 이 범죄자들 입장에서는 가성비가 상당히 좋다고 해요. 그러니까 특별한 수법 같은 게 필요한 게 아니라 단순히 다녀온 적 있죠. 이렇게 하면서 이 몇 마디만으로 이 돈을 네. 뜯어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근데 하는데요. 실제로 여기 피해자들이 많다는 겁니까? 네, 그렇다고 합니다. 주로 이제 그 보이스피싱으로 네. 이제 활동했던 일당들이 최근에 네. 이런 그 진화한 수법을 통해서 이 돈을 네. 뜯어내는 거라고 하는데요. 네. 이 남성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최근에 이 유흥 탐정이라는 사이트들이 꽤 많이 생기면서 네. 내 정보가 정말 털렸을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걱정을 해서 쉽게 협박에 넘어간다고 하고요. 네. 그래서 경찰은 이런 전화를 받으면 네. 당황하지 말고 절대 아니다 이렇게 딱 잡아떼는 게 가장 좋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러니까 응대를 하는 순간에 무조건 당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요. 네. 혹시라도 돈을 보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두렵더라도 네. 수사기관에 상담을 하라고 당부했습니다. 글쎄요, 요즘 뭐 수사기관도 못 믿겠다는 사람들이 많아서 어떻게 반응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댓글 반응은 어떻습니까? 이게 사실 그렇습니다. 애초에 이런 사이트를 이용하지 않았다면 네. 생기지 않을 일이기 때문에요. 네. 뭐 심지어 뭐 착한 보이스 피싱이다 이렇게 비아냥거리는 댓글들도 있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뭐 이 성매매 사이트를 이용하지 않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니겠냐 이런 반응들이 많았습니다. 이용 관계 없이 전화한다면서요? 아닙니다. 실제로 이용한 사람만? 네, 이용한 네. 사람들한테 전화가 간다고 합니다. 그런 댓글 반응이 나올 만도 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어떤 소식 준비하셨나요? 네, 혹시나 이 다음 달 4일 날 쉬는 게 아닐까 기대하고 계셨던 분들한테 좀 실망스러운 소식입니다. 3일이 개천절이죠. 네, 맞습니다. 4일이 그리고 금요일인가요? 네, 4일이 금요일이고 이제 주말이 바로 오니까 네. 이제 임시 공휴일 지정을 정부가 검토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휴일 양극화가 벌어질 수 있다. 네. 그 우려 때문에 지정하지 않겠다 이렇게 오늘 밝혔는데요. 네. 이게 지정해야 한다 이런 찬성론에는 아무래도 이제 연휴가 늘어나면 국내 소비도 늘어나고 이 경제 활성화가 될 수 있다 이런 측면이었고요. 네. 또 추석 연휴가 다른 때보다 하루 짧았기 때문에 임시 공휴일을 지정하자 이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네. 근데 반면에 쉬더라도 이게 쉬는 사람만 쉬게 된다 이런 우려가 많았다고 해요. 왜냐하면 법정 공휴일이랑은 다르게 공무원과 공공기관들만 이 적용이 되고요. 네. 민간 기업은 의무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뭐 좀 상대적으로 괜찮은 기업들, 큰 기업들에서만 따라가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여행하기 좋을 때인데. 네, 맞습니다. 예. 요즘 날씨 너무 좋죠. 예. 네, 그래서 또 기대하는 분들 많으셨을 것 같은데요. 네. 뭐 규모가 작은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해당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서 네. 예전 같은 경우에도 이게 그 학교나 어린이집은 쉬는데 네. 부모님들은 출근해야 하는 경우는 정말 난감하다 이러면서 이제 반대 의견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뭐 내수진작 효과도 크지 않을 거다. 왜냐하면 4일이나 놀면 네. 가까운 동남아 같은 데로 놀러 가지 않겠냐. 이래서 결국 백지화가 됐다고 합니다. 글쎄 많은 직장인들이 아쉬워했겠어요. 사실은 네. 이런 대체 휴일 쉴 수 있는 직장이 좋은 직장이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양극화 문제는 언제나 있었던 것이고요. 네. 예, 뭐 댓글 또 특별한 게 있나요?
뭐 특별한 건 없었는데요. 네. 아, 맞다. 공무원과 대기업 직원들만 쉰다. 이런 네. 반응 한편 네. 좀 학교들은 이미 재량 휴업으로 요새는 다 쉬기 때문에 직장인들도 다 쉴 수 있게 해주세요. 이런 반응 많았습니다. 네. 다음에 이제 좀 굉장히 규모가 커 보이더라고요. 태풍. 아, 네. 예, 어떤가요? 맞습니다. 태풍 링링이 지나간 지 네. 얼마 안 됐는데요. 지금 17호 태풍 타파가 북상하고 있습니다. 이 세력을 점점 키우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 주말에 우리나라에 많은 비를 뿌릴 거라고 합니다. 지금은 오키나와 남서쪽 해상에서 이제 중형급의 중간 강도 태풍인데요. 이 내일 오후쯤이면 강한 태풍으로 발달한다고 하고요. 네. 일요일 오후에 이제 제주도 동쪽 해상을 거쳐서 밤 사이에 대한해협을 통과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내일을 기점으로 해서 이 제주도 먼바다는 이미 태풍 예비특보가 내려진 상황이고요. 네. 부산에 이제 바짝 붙어서 이동을 할 거라고 하는데 일요일 오후 9시쯤에 이제 부산 앞바다를 지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네. 굉장히 많은 비가 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링링은 바람 피해가 많았는데요. 네. 이번에는 비 피해가 클 거다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고요. 네. 뭐 제주도 상간지방 같은 경우는 600mm 정도 물폭탄이 쏟아진다고 하고 뭐 이외 지역도 300에서 한 400mm 정도 비가 내릴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각별히 주의하시는 게 필요해 보입니다. 네, 큰 피해가 없어야 될 것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뭐 다들 이제 같은 마음일 거예요. 네, 기업들 맞습니다. 바라는 마음. 그래서 네. 이건 뭐 댓글 굳이 안 들어볼 것 같은데 네. 안 들어봐도 될 것 같은데요. 마지막으로 짧게. 네. 네. 경남 창원에서 지난 16일 날 안타까운 뺑소니 사고가 있었습니다. 네. 이 초등학교 2학년 그 학생이 차에 치여서 의식불명 상태에 빠진 사건이었는데요. 네네. 특히 사고 다음 날에 이 가해 차량 운전자 카자흐스탄 국적의 남성이 예. 바로 출국한 것으로 알려져서 공분을 샀었습니다. 네. 근데 이 사건을 공개하면서 범인을 잡아달라 이렇게 호소했던 아버지가 아이의 상태를 다시 전했는데요. 네. 어제 한 커뮤니티에 올린 글을 보니까요. 다행히 생사의 고비는 넘기고 네. 회복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다만 의식이 회복이 될지 뭐 장애가 남을지는 아직 모르겠다 이렇게 네. 전했고요. 네. 이게 특히 가해자가 이 불법 체류자였다는 사실이 알려지고 네. 또 무등록차, 이른바 대포차를 몰다 이제 사고가 났다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정부의 관리가 너무 허술한 게 아니었냐 이런 비판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글쎄요. 뭐 워낙 이제 어디에나 좀 구멍 맹점은 있게 마련인데 네. 그래도 아이가 회복되고 있다니까 아이니까 꼭 회복될 거라고 믿고요. 네, 그나마 다행입니다. 저희 청취자 여러분들과 함께 좀 응원 좀 메시지 함께 응원에 힘을 내라고 좀 해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이라도 정부가 예. 좀 이제 엄정한 대응으로 반드시 인도에 성공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뭐 그러길 바라고요. 네, 뭐 이걸로 이제 마치도록 하고요. 네, 색다른 시선 오늘만 전용입니다.